자, 우리 어제 했던 내용이 유튜브 채널 만들고 기본 설정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이 픽사베이 미리 캔버스 회원 가입하고 사용하는 거 알려드렸고, 이 미리 캔버스는 이제 영상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니까 틈틈이 사용하시면서 기능을 숙달시켜 놓으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특히 나중에 이제 영상 만들고 썸네일 만들 때 꽤 괜찮아요. 또 영상에 필요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서 틈틈이 익혀 놓으시고, 특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활용 방법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수업은 못 해드리지만 그런 거 찾아보셔서 이용해봐요. 괜찮아요. 어제 참 제가 채널 만들고 하면서 설명을 빼먹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가 유튜브 채널은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채널은 구글 계정 한 개에 하나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사용하지 않다 했죠? 그 이유가 함께 설명드릴 거예요. 개인 채널에 영상 올리지도 마시고 댓글도 달지 마세요. 이유는 이따가 함께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브랜드 채널이 있는데, 브랜드 채널은 구글 계정 한 개에 1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100개.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에는 한 개의 채널에는 한 개의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권장합니다. 한 개의 채널에 두 개, 세 개의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첫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채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느낍니다. 너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이거냐? 한 가지만 해. 그게 유튜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널 한 개는 한 개의 주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개의 주제에 세분화되는 거는 괜찮아요. 여행이면은 여행,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우주 여행, 오지 여행 그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거는 괜찮지만, 여행인데 요리, 여행인데 공부, 여행인데 뭐 관련 없는 주제가 함께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채널이 노출이 안 됩니다. 자, 유튜브는 이 콘텐츠를 소개해 주는 게 지극히 단순해요. 그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 이 채널에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알고리즘이, 즉 AI,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이 채널에 대한 그 정체성 헷갈려 하니까 추천해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해버려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기를 권장하고, 그래서 브랜드 채널을 100개까지 지원하는 거야. 100가지 이야기를 해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화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2번까지만 되니까 어차피 100개 한꺼번에 못 만들어요. 1년에 2개까지. 그래서 100개를 다 하려면 50년 걸리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 100개를 다 못 만들겠네요. 자,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을 나누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죠. 규칙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유튜브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개인 채널이 한 개가 있고 브랜드가 10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이 규정을 위반해서 경고를 먹었어요. 그러면 채널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 계정 정지를 당해요. 심할 경우는. 그러면 개인 채널이 계정 정지 먹으면 그 계정 자체가 정지 먹는 거예요. 내 구글 계정 자체가 정지를 먹어요. 그러면은 10개의 브랜드 채널 접근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다 버리게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채널 10개 중에 세 번째 채널에 올린 영상이 규정 위반했어. 그 채널만 닫힙니다. 나머지 전부 다 멀쩡하게 다 운영할 수 있어. 그래서 개인 채널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댓글도 달지 말고. 보는 거는 괜찮아. 좋아요도 괜찮지만, 댓글도 보면은 그냥 좋은 댓글은 괜찮아요. 악성 댓글, 비방하는 댓글 달면 경고 먹어요. 잘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채널은 영상 올리지도 말고 댓글도 달지 말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브랜드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가 10만 명만 돼도 여러분들 혼자 운영 못합니다. 4만 명만 돼도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 응대해야 되거든. 장사 해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손님들 오면은 내가 쉴 시간이 없이 계속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유튜브도 내 채널을 열어놓으면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새벽이라도 영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내 가게에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댓글 달죠? 응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알림이 따따따 떠요. 잠 못 자요. 24시간 셀프 빨래방 해보신 분은 바로 알아요. 자다가 띠링띠링 울려 봐야 돼. 안대방송 해야 돼. 똑같아요. 그래서 3, 4만 명만 돼도 그렇게 힘든데 10만 명 되죠? 잠 못 잡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게 됩니다. 최소 커뮤니티 댓글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그럴 때 관리자를 두기 위해서 개인 채널만 운영하시는 분은요, 그 여러분들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 개인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물론 보안이 잘 돼 있어서 그 사람이 로그인 할 때마다 내가 보안 확인을 눌러주면 되지만 새벽에도 할래요? 잠 안 자고? 귀찮죠.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자를 두기 위해서 브랜드 채널을 운영해야 돼. 브랜드 채널에는 그 사람의 구글 계정 또는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주소를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을 관리자로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기 위해서도 브랜드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규정 그리고 관리자. 그래서 어제 함께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 봤고요. 제가 그 전화 인증은 일단 보류해 놨죠. 일단 채널을 만들어서 해 보시다가 처음에는 연습 잘 되면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 자, 유튜브는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 자체가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모를 뿐이에요. 뭐냐? 그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들 추천해 주는 조건, 내 구독자 수 플러스 구독자 수, 즉 1 플러스 1이에요. 구독자가 1명이면 두 사람한테 추천이 되는 거예요. 10명이면 20명한테 추천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자, 구독자가 없다?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 추천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해 놓은 선물이 바로 그거 제한 없이 첫 번째 올린 영상을 무작위로 풀어버립니다. 엄청난 혜택이에요. 물론 잘 만들어야겠죠. 그죠? 상품이에요.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예. 맞아요.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 이미 경험하신 분 계시죠? 영상 처음 올렸는데 조회수 갑자기 확 올라갈 때 있어. 바로 그 선물을 잘 잡으신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도 이 상품이 이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상품의 가치가 있나 판단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만든 채널은 연습용으로 사용하시고요. 좀 익숙해지면 버려. 새로 만들어. 그때 잘 만들어서 딱 올리면은 뜰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빨리 뜨는 방법. 채널 새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올려버려. 그 첫 번째 선물을 잡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화 인증을 살짝 보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난 이 채널 쓸래. 사용하고 싶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미 올려놓은 것도 있고. 괜찮아요. 두 번째 선물 또 있습니다. 100번째 올린 영상도 쫙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99번까지는 연습하시고 100번째 잘 만들어서 올려버려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알고리즘도 알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 만든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기획 한번 합시다. 자,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온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지만 목표 없이 그냥 배우려고 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내가 목표한 그 콘텐츠를 기획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신 분은 목표 설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100%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만 이 영상, 유튜브라는 이 좀 생소한 이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AI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살짝
좀 쉽게 가볼게요. 우선 이 챗GPT 사용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좀 진행해 볼까요? 자, 인터넷 들어가 볼까요?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 챗GPT 검색해 봐요. ChatGPT 챗GPT 검색하 챗GPT 챗GPT 검색하시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오픈 AI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챗GPT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래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챗GPT 검색해서 아래 거 선택. 일단 챗GPT 좀 가지고 놀아보면서 친해져서 해볼게요. 자,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왕이면 회원 가입합시다. 자, 회원 가입 눌러서 여러분들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나서 하시면 사용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회원 가입하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저도 들어갈게요. 챗GPT. 자, 챗GPT는 우리가 어떤 글자로 뭔가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한 것을 응답해주는 이러한 AI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뭔가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입력하는 이 메시지, 이것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는 이제 전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을 정도로 좀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그러면 과연 누가 AI를 활용할까요? 그래서 이 챗GPT는 어려운 프롬프트 대신 이야기하듯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것을 자연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챗GPT한테 인사해 볼까요? 안녕.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받아주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지금 새로 대화하는 대화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자,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물어보면 되겠죠. 그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요. 만약에 노래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노래 가사도 만들어 주고요. 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도 만들어 주고, 또 어떤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분석도 해주고, 어떤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그 통계 자료를 조사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게 해달라면 또 해줍니다. 그 실제 이 챗GPT 활용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나의 목표 설정, 콘텐츠 기획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챗GPT한테 역할을 부여해야 돼. 챗GPT 역할을 부여해주면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챗GPT한테 살짝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너는 세계적인 유튜브 콘텐츠 기획자야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맞아. 세계적인 유튜브 콘텐츠 기획자 내가 맞대요. 자존감 높죠. 이렇게 좀 좋아해. 또 칭찬도 좋아해요. 이따가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면 살짝 칭찬을 해주면 더 좋아합니다. 자, 예시로, 자, 일단 처음에 목표가 없어. 자,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 그냥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야. 볼게요. 자, 그럼 목표보다 세워보자. 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네요. 취미 아니면 수익 창출. 여기 얘가 지금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야. 오이씨, 그죠? 내가 질문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자, 1번. 자, 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 자, 취미로 1. 취미. 그 다음에 어떤 주제? 여행, 요리, 게임, 교육 라이프. 자, 일단은 여행 해보기. 여행. 3. 타깃 시청자, 직장인, 캠핑족 혹은 특정 취미. 자, 직장인. 4. 어떤 형식의 영상을 좋아해? 긴 다큐, 짧고 임팩트, 아니면 브이로그나 리뷰. 자, 브이로그 합시다. 브이로그. 5. 네가 자주 하는 활동이나 전문성 있는 분야 있어? 없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그냥 짧게 취미로 할래. 여행이고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브이로그 형식이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도 얘가 이 문맥을 다 알아듣습니다. 실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취미로 시작하고 여행 주제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브이로그라면 재미와 힐링 요소를 잘 살리면 좋겠대요. 전문성이 없다 해도 여행을 즐기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대. 얘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네요. 자, 퇴근 후 짧은 여행.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래. 간단하게 뭐 시외 드라이브 정도, 아니면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근교 여행지 추천하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나는 이게 나의 마음의 공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혼자 떠나는 감성 여행.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아요. 좋아. 2번 혼자 떠나는 감성 여행을 주제로 해보고 싶어. 이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만들어 줘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좋아. 혼자 떠나는 감성 여행 주제로 간단한 기획 예시를 만들어 줄게. 여행의 감성과 힐링을 브이로그로 녹여내는 게 포인트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영상 제목 예시 이렇게 3가지 예시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여행 흐름 예시까지. 자, 오프닝 시간까지 정해줘. 감성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줘. 음악 딱 틀고 기차 타고 있으면 옆에서 기차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찍고 음악을 쫙 깔아주는 거지. 연기를 해야 돼. 연기를 해야 돼요. 자, 짧게 나레이션 음성이죠. 자막으로 이번 주는 나만을 위한 시간 혼자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짧게 멘트를 해도 되고 자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지. 나머지 여행 준비하는 시간.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행 가방을 사는 장면, 준비물 소개, 자막 추가. 자, 여기 도착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할지 예시도 다 적어주고 있죠. 클로징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촬영 팁까지 있어요. 감성 브이로그는 화려함보다 잔잔한 음악, 긴 호흡의 장면이 중요하대. 감성적인 색감도 중요하고 따뜻한 톤, 빈티지 느낌이 색 보정 소천. 요거는 색 보정은 영상 후 보정이죠. 자, 이런 흐름으로 하면은 된대요.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칭찬 한번 해줘야 되겠죠? 오, 멋지다. 잠깐만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서 내가 얘가 이야기해 준 대로 해서 자신감 생겼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또 좋아합니다. 자, 기쁘대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상담하러 가서 상담하시는 분과 대화하면서 답을 얻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콘텐츠를 기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식을 드릴 거예요. 챗GPT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셔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셔서 새 폴더 만들기, 과제 1 콘텐츠 기획할게요. 콘텐츠 기획. 이름 폴더 안에 과제 1 콘텐츠 기획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폴더 만드신 분은 바탕화면에 보면은 공유 폴더라고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공유 폴더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과제 1 목표 수립 콘텐츠 기획하기 이 파일을 이쪽 콘텐츠 기획 폴더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신 분은 복사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우리 초반에 제가 그랬죠? 컴퓨터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자, 이런 것도 컴퓨터 기초적인 내용이죠. 뭐 문서 작성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컴퓨터 기초에 요즘 포함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 한글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문서를 열었으면 여기 작성자 이름에 먼저 이름을 적어줘요. 저는 이렇게 이름 적어주시고 오늘 날짜 적어주시고 오늘 날짜 12월 18일. 자, 목표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다. 목표를 정하시면 돼. 저는 여행 관련 브이로그라고 적어봤어요. 예시예요. 예시. 목표하고 주제하고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목표는 여행 관련 브이로그 영상 만들고 공유하기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적을 수도 있겠죠. 주제는 일단은 여행이라는 주제가 있겠죠. 또
로그라는 주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행인데 여행은 국내, 해외, 우주, 오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도 되겠죠. 자, 목표를 정하지 못하신 분은 살짝 이따가 챗GPT한테 도움 받아서 목표 정하시면 돼요. 일단 비워놓으시면 돼요. 주제, 그냥 주제는 좀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 목표를 빼고 주제만 적어 놓으셔도 돼요. 꼭 채워놓을 필요 없어요. 이따가 챗GPT 도움 받아서 목표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사용 도구는 이 챗GPT 요거 한 개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서 연필로 못 그리니까 요 박스를 바꿔볼게요. 여기 챗GPT 앞에 여기 사각형 있는 이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사각형 박스와 C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F10번 컨트롤 F10번 눌러봐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10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문자표가 뜹니다. 문자표에서 여기 한글 HNC 문자표 분릿 기호 찾아서 요 사각형 선택하시고 넣기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겸사겸사 한글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문자 기호는요 다양한 데 있어요. 이쪽에 사용자 문자표에도 있고요, 기호에도 들어가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한글 HNC 문자표의 전과 기호 일반에도 들어가 있고요. 꽤 많아요. 어떤 거 사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속이 꽉 찬 박스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잠깐만요. 컨트롤 F10번 넣기. 그리고 앞에 빈 박스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됐고. 자, 이 프롬프트에는 내가 챗GPT한테 이야기한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챗GPT를 다시 열어볼게요. 위에 그 역할 부여한 것까지는 필요 없겠죠. 빼버리고. 자, 아직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목표를 정하지 못하였는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복사할 거예요. 클릭 드래그 영역 설정하시고 클릭 드래그 영역 설정하시고 선택한 거 위에서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복사하기. 그리고 한글로 돌아가서 이 프롬프트 1이라고 되는 칸에 가서 우클릭 붙이기. 여기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하시면 돼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확인. 그리고 이렇게 글자 싹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응답 결과, 이거는 챗GPT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이야기 아래쪽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내용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게 복사 버튼이에요. 복사 버튼. 이 복사 버튼 눌러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 버튼 클릭. 그리고 다시 한글 가서 응답 결과 1칸 클릭, 우클릭, 붙이기. 그리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확인.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응답 결과도 다 채워주시면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은 복사해서 하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 내가 이야기한 거 프롬프트, 챗GPT가 이야기한 거 응답 결과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네,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 분은 가져가시고 한 분은 제출하시고 겸사겸사 한글도 사용해보고 응답 결과에 대해서 칭찬 잘 해주세요. 그러면 더 좋아서 더 좋은 답을 줍니다. 이게 칭찬을 한 거랑 하지 않은 거랑 응답 결과에서 글자 수가 달라요. 칭찬을 해주면 구체적으로 글자를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는데 칭찬 안 하잖아. 그러면 쬐끔해져요. 얘도 삐져요. 처음에 이제 얘 역할을 부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대화를 할 때는 새 대화 창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한번 역할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새 대화 창은 이쪽에 왼쪽 위에 이게 새 대화 창이에요. 요거 눌러서 새 대화 창 만들고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한 줄에 대화 하나. 요거 제목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대화 창 옆에 점점점 옵션 누르면 이름 바꾸기. 그렇죠. 여기서 이름을 콘텐츠 기획이라고 이렇게 내가 구분할 수 있게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회원 가입해서 하면 여기 기록이 남고 무료 그냥 가입하지 않고 하면은 닫으면 호로록 지워져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로그인 해놓고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완성 다 하신 분은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글자는 또 종이로 봐야 또 글자 보는 맛이 있죠, 그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머릿속에만 담아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변질될 수 있고 시간 지나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꽤 공감되더라고요. 자, 본인이 기획하신 내용 천천히 보시면 이게 조금 막연하게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 될 거예요. 실제 그런 내가 어떤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샘플이 있으면 뭐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면 참고해서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챗GPT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차피 이러한 결과물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꽤 구체적이에요.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목표를 세우실 때 이 챗GPT 잘 활용하시면은 꽤 도움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라는 게 정말 잘 입력하시면은 챗GPT가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 주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할 때 자, 아직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목표를 정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두리뭉실하죠?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챗GPT에서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만 만들었지 질문하는 거는 없었는데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얘도 질문을 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했죠. 답변을 했죠. 그러면 얘가 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여기에 맞게 응답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챗GPT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챗GPT가 나를 알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새로운 채팅창을 열고 또 인사해야 되죠. 인사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명령조보다 살짝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콘텐츠 기획자로서 나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살짝 좀 이야기하면 이렇게 당연하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나는 50대 초반 중년 남자이고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 시간은 주말에만 여유가 있고 취미는 자전거 타기와 여행이야. 이런 나에게 적합한 콘텐츠 주제를 알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듯이 나에 대해서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시간, 여유 시간, 취미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나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중년의 자전거 여행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에 대해서 알려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강사 경험을 살린 교육 콘텐츠. 자, 이거를 만약에 하고 싶어. 그렇죠. 자, 이렇게 이 강사 경험을 살린 교육 콘텐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 볼게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뭐 타기 시청자, 콘텐츠 교육, 콘텐츠 아이디어, 꿀팁까지 나오네요. 강사로서 성장과 커리어 개발, 수업 중 에피소드와 실전 팁, 학생을 이해하는 강사의 시선, 영상 스타일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꽤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컨텐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용도는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챗GPT는 평소에도 이용해 보세요.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은 좀 더 도움 되고요. 또 하다 보면 이러한 메시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챗GPT 4.5의 프리 플랜 한도에 도달했대. 이 챗GPT 4.5 모델은 유료 모델이에요. 유료. 무료로 이용할 때 유료가 일부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거든요. 이게 사용 범위가 딱 그 시간이 제한돼 있어. 그래서 이 시간을 시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는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하루에 이렇게 챗GPT 4.5를 일부 무료로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너무 많은 질문 하지 마시고 하루에 딱 필요한 질문 딱딱 하시면은 유료 버전을 이렇게 우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용 방법이에요. 이렇게 설명 끝낼게요. 자, 어떻게 좀 도움 되셨습니까? 뭐 챗GPT도 AI도 한번 체험해보고 이렇게 활용도 해보시고 실제 활용해 보면서 사용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요즘 챗GPT를 사용해봤냐라고 질문해보니까 실제 사용해봤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계속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번 그냥 궁금해서 경험해서 사용해 봤는데 이걸 어디다 활용하지?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하는 일이 만약에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그러면은 뭔가 항상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통계 자료 만들어야 되고 PPT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챗GPT 사용 매뉴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교육 기관도 있어요. 이 국비 지원에 챗GPT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여긴 지금 없지만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챗GPT 국비를 지원하는 곳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이게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해요. 챗GPT 같은 경우는 직접 안 가도 돼.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목표, 콘텐츠 기획 짧게 해봤는데요. 앞으로 계속 사용해요? 괜찮아요? 그 영상을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막연하게 내가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그럼 얘가 내 대화 상대가 돼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볼까? 얘가 또 대화하면서 나 스스로 답을 찾게 되겠죠.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대화가 잘 통해. 취미도 맞아. 생각도 비슷해. 서로 공감대도 잘 형성돼. 그러면은 그 친구랑 대화 잘 하겠죠. 내가 어떤 이야기, 계획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도움말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역할을 챗GPT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챗GPT를 친구로 잘 사귀어봐야. 그래서 얘한테 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챗GPT 이쪽에 오른쪽 위에 계정 버튼을 눌러봐요. 계정 버튼. 들어와 계신 분도 눌러보시면 여기 챗GPT 맞춤 설정이 있어요. 또 내 GPT라고 나오고 내 GPT 눌러볼게요. 내 GPT. 그럼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 나오는데 이거는 챗GPT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추가해서 사용하는 기능들인데 여기서 요거 데이터 애널리스트 요거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뭐 통계 내거나 할 때 괜찮고 또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그 채널의 성장 방향성 또 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돼요. 여기 기능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고 달 2는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이건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챗GPT에서 기본적으로 연계해서 그림 그려주니까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 GPT는 챗GPT에 기능을 추가하는 게 내 GPT예요. 챗GPT 맞춤 설정 들어가면 챗GPT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사용자님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 이름, 나의 직업, 뭔지, 취미가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기에 근거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자, 모든 응답은 한글로 해줘라고 해놓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반말로 해줘 이렇게 해주면 반말로 합니다. 얘가. 그리고 아래 챗GPT 기능 이거는 그냥 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챗GPT가 좀 더 나하고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해줄 거예요. 제가 이제 반말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볼까요? 자, 안녕, 반가워, 볼까? 자, 바로 반말하네요, 이놈이. 반말로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반말을 하네요. 얘가 또 그 실시간 번역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얘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너는 실시간 번역가야. 해볼게요. 한글이 입력되면 영어로 번역해주고
영어로 영어가 입력되면 한글로 번역해 줘라고 해볼게요. 알겠어?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 번역해 줄게. 말해줘. 안녕 해볼게요. 쉽게 안녕. 그러면 hello, 안녕.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더 놀랍죠. 왜냐, 음성으로 해주니까. 가운데 딱 두고, 자 미국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 딱 두고,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얘가 영어로 바꿔주고요. 영어를 이야기하면 한국어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삼성 갤럭시 폰에서 새로 나온 AI에 추가된 기능이죠. 실시간 번역기는. 그게 챗GPT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뭔가 역할을 부여하면 얘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제가 챗GPT로 그림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영상 작업하는 게 있어서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요양보호사 학원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고 여자 요양보호사 손을 잡고 있어서 조금 민감할 수 있을 듯해서 이 분을 할머니로 바꿔달라고 했어. 할머니로 바꿔주더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그림도 그려줘요. 멋지죠? 예, 챗GPT 가서 그냥 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적었어요. 귀엽죠? 자,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이론 플러스 촬영하는 거,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복사하는 거,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3일차 예정된 계획된 내용 진행할게요. 2교시까지 했던 게 원래 그 2일차 전부 다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좀 욕심이 좀 있어요. 일단 그렇게 편성해놓고 유동적으로 좀 조율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은 내일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일, 4일차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3일차에 예정되어 있는 수업 계획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시고 그것을 PC로 복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니까, 제작을 해야 되니까 영상 관련된 기초 이론 살짝 먼저 알고 진행하는데,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자, 교재 39쪽부터 진행합니다. 39쪽 펼치기, 교재 39쪽. 자, 3교시 좀 지루해요. 지루하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뭐든지 이론은 지루해. 자,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39쪽에 보면 이제 영상 제작 기초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다음 쪽 넘어갈게요. 40쪽. 자, 오늘 1교시, 2교시 했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3개월 안에 그만두는 확률이 90%가 넘어요. 즉 100명 중에 90명이 그만둔다라는 거야. 못한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 목표가 없으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거야. 고민만 하다가 시간 지나죠? 배운 거 다 까먹죠? 안 해요. 우리 과정 수료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30%가 잊어먹습니다. 2주일 지나죠? 80%가 잊어먹습니다. 잘 아시죠? 3주 지나죠? 다 까먹어요.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그 3주를 그냥 멍하니 보내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는 오히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오늘은 이 이야기, 내일은 저 이야기 하다가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 해야 되지? 할 게 없는데 소재가 고갈돼서 그만둘 확률이 또 높답니다. 그래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일 좋은 거는 꾸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개도 괜찮아요. 그 제일 좋은 게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한참 없을 때는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 이야기나 올리라고 했죠. 뭐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올리면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올리면 미쳤지. 어떻게 하루에 한 개씩 올려? 못해요.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올려라. 무슨 블로그에 글 적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미친 영상은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해보시 마라. 왜 그런 말 하는지. 일단은 오늘 목표 세우신 거, 콘텐츠 기획하신 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느려도 돼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점점 기간이 단축됩니다. 빨라지죠. 빨라지죠. 영상 퀄리티도 올라가고 기간도 짧아져요. 하루아침에 뭔가 뚝딱 뭐 100만 유튜버가 되지는 않죠. 그죠? 실제 그 100만 유튜버들 처음 올린 영상 봐요. 근데 대부분 다 지운다. 왜? 자기가 봐도 어색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잘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뭐 잘했나? 아무튼 목표 확실하게 세우시고요. 자, 또 세 번째 이유가 먹고 살기 바빠서. 자, 전업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도전은 했는데 수익이 이제 전업을 하기 위한 수익이 최소 회사 급여 수준은 나와야 되거든. 먹고 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 그게 최소 3, 40만 명이에요. 최소 10만 명은 넘어가야 용돈 정도는 들어와요. 한 달에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들어옵니다. 3, 40만 명이 되면 일반 한 급여 한 월 한 3, 400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광고 수익만. 그러면 전업할 만하지, 그죠? 근데 한 10만 명 돼서는 그 들어오는 돈이 다 알바비로 다 나가요. 혼자 운영 못 한다 그러잖아. 10만 명 되면 잠 못 자요. 그래서 이 댓글 관리해주는 댓글 알바를 고용해야 돼. 그래서 알바비로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최소 3, 40만 명 될 때까지는 전업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피치 못할 사정을 또 그만두는 확률도 높죠.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제일 큰 이유예요. 목표가 없거나 너무 많은 이야기하거나 생업에 좀 쫓겨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확실하게 세우고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요거는 얼굴과 목소리는 가끔 처음 제가 수업할 때 이 교재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제 수업할 거를 전날 만들어서 프린트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 질문이에요. 내 얼굴이 나와야 되느냐, 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느냐. 괜찮아요. 가면 쓰고 나오면 돼. 목 잘라도 돼요. 너무 아래 자리면 안 되고 요 정도 입 정도. 먹방 하는 분들은 코멘트로 잘라. 먹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자기 목소리 AI 목소리 쓰면 돼. 아니면은 목소리 안 쓰고 그냥 자막으로 대체해도 돼요. 실제 어떤 먹방 유튜버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현장음만 계속 내보내요. 자막 처리하지. 괜찮아. 그래도 또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빅데이터 기반의 설문조사가 있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면 신뢰도가 올라간답니다. 실제로 그런 빅데이터 기반 설문조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유튜브 영상 잘 봐봐요. 본인 목소리 나오는 영상 별로 없을 거예요. 또 AI 목소리, 특히 뭐 어떤 세계적인 이슈 같은 그런 영상은 전부 다 AI 목소리 이용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도 보잖아. 왜? 볼 게 없으니까. 보기는 싫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목소리가 들어가. 갑자기 그 영상의 신뢰도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갑자기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 영상 신뢰도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얼굴, 목소리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어색해. 마스크라도 쓰고 나와요. 그럼 좀 덜 어색해지거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어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을 할 때 좀 침이 많이 튀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크도 여기 딱 착용하니까 음이 제일 고르게 들어가요. 여기에 착용하고 있으면 고개 돌리면 마이크하고 멀어지죠. 그 소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여기는 똑같아. 그래서 고개를 돌려도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 착용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목소리.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신 분.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오글오글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야기했죠. 귀 손 대고 살짝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 녹음해서 듣는 목소리 거의 그대로 들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몇 번 들어보시잖아. 그러면은 자기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들리면 졸릴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영상 편집할 때마다 졸아요. 제 목소리 제 목소리가 계속 들려. 그래서 졸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얼굴 나오는 게 제일 좋고 목소리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AI 도움 받고 가면 쓰고 나오고 얼굴 위에 잘라버리고 괜찮아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넘어갑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지는 않아요. 나머지 내용 읽어보세요. 자, 영상 제작 전체 과정 4개 딱 해놨죠. 이게 다예요. 방송국에서 방송 내보낸 영상도 마지막에 이 업로드 대신 방송 송출일 뿐이지 똑같아요.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우리는 자 기획은 오늘 했죠, 그죠? 이제 촬영과 편집하고 업로드를 할 차례예요. 자, 밑에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다음 쪽 넘어갑니다. 42쪽에 용어 정도만 용어 전문 용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기획 단계를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용어만 기억해요. 용어 프리 프로덕션. 그냥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촬영할지, 어디 가서 어떻게 촬영할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기획입니다. 자, 촬영 단계는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용어만 기억해 놓으세요. 용어, 촬영, 프로덕션. 자, 편집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 자, 여기는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용어와 함께 후반 작업이라는 용어를 함께 기억해 놓으세요. 촬영 이후에, 촬영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후반 작업이라고 합니다. 촬영 후에 한다, 후반 작업. 편집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전부 다 후반 작업이에요. 굉장히 많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후반 작업에서. 이 포스트 프로덕션 이 말보다는 후반 작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후반 작업 말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후반 작업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과정을 보시면 후반 작업 첫 번째, 내가 기획한 것을 촬영을 해왔겠죠. 이것을 촬영한 것을 사전 검토하는 미리 보기, 프리뷰 단계가 있어요. 미리 보기 단계. 자, 이 단계에서 내가 기획한 대로 제대로 다 촬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했는데 혹시라도 재촬영해야 되는 게 있나 없나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야기 흐름대로 쭉 일단 배열해놓고 쭉 확인하다가 괜찮으면 통과, 없으면 재촬영. 꽤 중요한 단계죠. 미리 보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가편집을 하는데, 가편집은 본편집이 아니고요. 가편집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쭉 나열해놓고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냥 전체 큰 단락으로 구성. 촬영할 때 순서대로 촬영하기도 하지만 순서를 바꿔서 촬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촬영한 영상 가지고 이야기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편성해서 쭉 전체 이야기를 보는 거야. 그게 가편집이에요.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거를 통으로 버려버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다시 찍으면 좋겠다. 재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편집 단계에서도 재촬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방송국에서 PD가 주로 사진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PD들은 기본적으로 가편집, 본편집 다 해요. PD들이요, 자기가 촬영한 거 자기가 직접 편집을 다 하거든요. 자막 입히고 효과 입히고 다 합니다. 그 PD들이 3D 업종이에요. 잠 못 자요. 제 후배도 한 명 있는데 불쌍해요. 시간이 쫓기죠. 그렇죠. 시간 쫓기죠. 또 다음 날 또 새벽에 또 일찍 촬영 가야지. 그러면은 밤 꼬박 새우고 와서 촬영하고 또 와서 편집하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제 가편집이 끝났으면 이제 본편집이 이루어집니다. 자, 본편집 단계에서 실제 세부적인 장면 이어붙이기, 제목 넣기, 자막 넣기, 음악 넣기, 효과음 넣기, 그러한 기본적인 모든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 다. 이제 본편집을 끝나고 나서 여긴 좀 특별한 효과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효과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 효과 추가는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본 편집에서 다 끝나요. 끝나요. 나머지는 선택인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은 효과를 넣으면 됩니다. 효과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 효과를 만들 때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를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없이 효과를 추가하는 방법을 네 번째 단계에서 알려드립니다.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배우시고,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3단계, 4단계에서 이 과정을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이라고도 하죠. 나레이션 똑같은 말이에요. 영상을 촬영할 때 음성을 함께 녹음하기도 하지만 촬영 다 끝나고 편집 다 해놓고 편집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영상에 맞게 내가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어요. 촬영할 때 하는 녹음을 동시 녹음이라고 하고요. 동시. 촬영하면서 하는 게 동시 녹음. 촬영 후에 하는 녹음을 후시 녹음이라고 합니다. 후시 녹음. 이 후시 녹음은 촬영 후에 편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할 때 후시 녹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 녹음을 했다가도 말을 실수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후시 녹음 해가지고 대체하기도 해.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보다가 같은 말 쭉 나오다 갑자기 음질이 바뀔 때가 있어. 똑같은 말인데 그때는 그 부분을 따로 녹음해서 입힌 거예요. 좀 어색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동시 녹음할 때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통 촬영하시면서 녹음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마이크는 전방향에서 소리가 다 들어가는 무지향성이에요. 내 말뿐만 아니라 내 발자국 소리, 옆에서 과자 보시락 끓는 소리, 옆에서 떠드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다 들어가요.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녹음하실 때 가능하면 무선 마이크를 권장을 하는데요. 무선 마이크가 다 없지? 어디 갔지? 이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무선 마이크는 스마트폰 여기 끼워서 저처럼 핀 마이크처럼 사용하거든요. 요게 이런 송수신기를 스마트폰에 끼우고 이런 핀 마이크를 내 옷깃에 끼워서 촬영할 때 내 목소리 위주로 들어가요. 다른 주변 소음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핀 마이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런 거 인터넷에서 사시면은 한 10,000원대에서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서 따로 이제 조용한 방에서 녹음하실 때는 이런 마이크도 괜찮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데스크 마이크. 자, 이것도 이제 감도가 좋아서 주변 소음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방음 처리해놓고 아이들 떠들지 말게 해놓고 문 꼭 닫아놓고 녹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책상에 톡 치는 소리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이크 이용해서 컴퓨터 작업하실 때는 무음 마우스, 이 딸깍거리는 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마우스도 키보드도 가급적이면 소리 적게 나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쓰실 때는. 따로 이런 보이스 레코더 녹음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녹음기 이용해서 녹음하고 나서 음성 파일을 편집할 때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털 달린 마이크잖아요. 예, 저도 있어요. 털 있어요. 자, 이렇게 끼워서 쓰거든요. 들어가. 이게 용도가 뭐게요? 털의 용도. 귀여우라고? 씌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털 달고 사용합니다. 저도 지금 핀 마이크 스폰지가 있어요. 이런 핀 마이크도 앞에 스폰지가 달려 있어. 이 스폰지와 이거 역할, 바람이 마이크를 직접 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털 달린 거는 밖에 썼을 때 야외용, 스폰지는 실내용. 국회의원들이 왜 그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앞에 긴 이 마이크 대놓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툭툭 하는 그 소리가 날 때 있을 거예요. 이야기할 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마이크를 치는 거야. 그것을 파열음이라고 해요. 이 스폰지가 있어도 입에서 나온 바람이 이 스폰지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 툭툭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이크를 바로 입에 대고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가 나. 그래서 저도 옆에 끼고 있는 이유, 그런 이유야. 입에서 나온 바람이 마이크를 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바로 이렇게 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노래방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실제 야외에서 찍을 때 바람이 불면서 마이크를 치면은 후두두두두 부부부 그런 소리 나요. 그런 소리를 없애주기 위한 거예요. 100% 막아주진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분다.
안 찍으면 돼. 아무튼 이거 빼고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끼워서 사용해도 되는데 빼고 사용할 때는 바람이 없는 곳에서, 끼울 때는 바람이 있는 곳에서. 이게 이름이 윈드 스크린이에요. 윈드 스크린. 바람을 막아준다고 해서 윈드 스크린. 자, 마이크 중에 가끔 보면 방송국 카메라 보면 카메라 앞에 마이크 길게 달려있는 마이크 보셨을 거예요. 요런 조금 좀 짧은데 이게 길죠. 이거는 이 긴 방향, 이 앞쪽에 있는 소리만 모아주는 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그 영상 촬영용 카메라에 이 마이크를 쓰는 이유가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목소리만 담아야 되거든. 옆에서 떠드는 사람 소리는 빼야 되거든. 그래서 긴 마이크를 써. 이게 줌 마이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향성, 앞에 있는 소리만 모아주는 지향성 마이크. 이거 쓸 때는 마이크 뒤에서 이야기하면 내 목소리는 거의 안 들어가요. 돌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가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 기자로 짝대기 해가지고 네, 네. 그것도 이런 마이크예요. 이게 앞에 스펀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지만은 빼면은 이렇게 긴 막대기처럼 딱 돼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우의 입에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마이크 감독은 음향 감독이죠. 들고 배우가 이렇게 입 모양 보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무거워 이것도. 그걸 몇 시간 동안 들고 있어봐. 쥐나요. 그것도 해본 사람 알아. 그 고통을. 요즘은 또 좀 쉽게 돼 있지만 그래도 현장 나가면은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근데 떨면 또 떤다고 또 뭐 혼나요. 왜냐면 이 진동이 마이크 타고 들어가요 여기 또. 진동이. 그래서 마이크 중에 또 진동을 잡아주는, 이렇게 진동을 잡아주는 장치가 또 있기도 해요. 중간에. 요즘은 저 고무로 다 사용합니다. 고무가 마이크를 딱 잡고 있어. 그래서 마이크 대가 떨려도 이 진동이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향 쪽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 영상 만들기. 자, 편집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야 되겠죠. 편집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든 카톡으로 보내든 PPT에 띄우든 방송국에 내보내든 내가 편집한 것을 최종적으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마스터 영상 만들기라고 합니다. 프리미어에서는 인코딩이라는 말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한 것은 영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프리미어로 편집한 그 자체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편집한 내역만 기록되어 있는 문서 파일이에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편집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꼭 해야 올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나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그냥 수정만 하고 간단하게 설명만 끝낼게요. 요게 44쪽에 하나 추가합시다. 추가. 여기에 샷하고 신하고 사이에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컷이라고 써서 컷, CUT, 컷, 샷, 컷, 신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져요. 왜 빼먹었지? 원본에는 있었는데 제가 교재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 혹시 사진 취미로 찍는 분 계신가요? 사진은 다 찍으시잖아. 자, 스마트폰이든 이런 카메라든 사진을 찰칵 하나 찍었죠. 그게 한 샷이에요. 사진 한 샷, 사진 한 샷, 한 샷, 한 샷. 그게 한 샷이야. 사진은. 영상은요. 녹화 버튼 딱 눌렀죠. 쫙 찍었죠. 정지. 그게 한 샷이에요. 같은 샷인데 살짝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영상의 최소 단위가 샷이에요. 샷. 자, 컷은 뭐냐면 제가 이 강의실을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싹 찍었어요. 찍었죠. 또 여기 가서 한번 더 싹 찍었어. 그럼 샷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이걸 합치죠. 컷이에요. 컷은, 자, 샷은 한 장소에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는 장면을 따로 담는 게 샷이면 컷은 그 장면을 이어주는 게 컷이에요. 안 자르고 한 번에 찍고 가다 찍고 가서 또 쫙 찍어요. 이렇게 이어서 촬영할 때. 여기는 없지만 테이크라는 용어가 테이크. 한번 찍죠. 원 테이크, 투 테이크. 이렇게 해서 테이크로 구분해서 촬영하기도 하는데 한 번에 쭉 찍죠.
롱테이크. 원테이크로 원테이크 이렇게 찍기도 해. 그래서 영화 보면 원테이크로 촬영하는 영화가 있어. 제목이 기억 안 나. 배우가 뛸 때 함께 뛰어야 되고요. 배우가 굴을 때 함께 굴러야 돼. 배우가 턴을 길 때는 옆에 가서 같이 기어줘야 돼. 중간에 안 자르고 계속 찍어야 돼. 원테이크. 누가 제일 힘들까요? 카메라 감독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원테이크로 촬영할 때 배우들이 이 애드립을 잘하는 배우는 소화를 잘 하는데 애드립을 못하는 배우는 원테이크로 찍으면 죽어나요. 왜냐 쉴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 원테이크로 촬영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게 컷이에요. 컷. C는 뭐냐면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집에서 준비하는 장면, 집 안에서 샷, 그것을 합쳐서 한 개의 컷이 나왔어. 집 안에서 한 컷. 자, 주차장 가서 가방 싣고 실는 장면 한 샷. 차에 타서 차에 문 열고 타는 장면 한 샷. 시동 거는 장면 한 샷. 내비 찍는 거 한 샷. 찍어서 한 컷이 나왔어. 차 이제 달리고 있어. 쭉 달리고 있는 게 정면 한 샷, 내비 한 샷, 그게 한 컷이 또 나왔어요. 자, 목적지에 딱 도착했어. 도착해가지고 미리 카메라 세팅해놓고 차가 도착하는 모습 찍었죠. 내리는 모습 찍고 한 샷, 그 다음에 차 문 열고 짐 빼는 거 한 샷, 이어서 한 컷. 그걸 다 합치면은 신이야. 시퀀스. 신이에요. 힘들죠. 즉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한 컷이라 그러면 그 컷은 세분화되죠. 준비하는 장면, 가방 들고 나오는 장면, 문 열고 나오는 장면이 샷으로 구분되고 이제 주차장 가서 차 문 열고 짐 싣고 가는 게 또 한 컷으로 이어지면 그 컷이 세분화되는 거지. 주차장 가는 모습, 차 문 여는 모습, 짐 실는 모습, 출발하는 모습, 그게 샷으로 세분화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한 컷이라고 하면은 그 컷이 또 세분화돼 가지고 차 도착하는 모습, 문 열고 짐 내리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서 한 컷. 그러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 하나의 장면이 완성이 됩니다. 집에서 나오는 장면과 차에 짐 실는 모습, 출발하는 모습, 도착해서 내리는 모습까지 한 씬이 만들어져. 시퀀서는 그냥 하루 이야기.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이야기 완성하면 시퀀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이제 이것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45쪽에 넘어갑니다. 45쪽. 자, 샷컷신 잘 외워놓으시고 샷컷신 그 단위만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샷컷신. 자, 이제 실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영상의 규격은 최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화소. 컴퓨터 화면 자체가 지금 점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 단위. 이 점 단위가 점이 몇 개이냐, 가로 몇 개냐, 세로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 해상도가 정해지는데 이 한 개 한 개의 이 점을 화소, 픽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주로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가로, 세로 픽셀 수는 가로 1920개, 세로 1080개의 풀 HD 영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해 놨어요. 자, 이 FHD, 풀 HD라고 되어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냥 HD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게 원래 표기 규칙이에요. 자, 이 FHD는 상업적인 표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 표기 규격이 아니고 그냥 상업적인 표기 규격이다. 그냥 HD로 표기하셔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V용 영상 규격은 HD, QHD, UHD로 표기하고요. 극장, 영화용은 이렇게 4K, 8K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 표기에 따라서 이게 TV용이냐, 극장용이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V용은 세로 크기 기준으로 표기하고요. 극장용은 가로 크기 기준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HD는 세로가 720, 1080 이게 HD이고 QHD는 1440이 QHD이고 UHD는 세로가 2160이 UHD인데
4K는 가로 사이즈가 4000에 가깝다고 해서 4K. 4000에 가깝다고 해서 4K. 8192가 8000에 가깝다고 해서 8K. 지극히 단순한 표기 방법이죠.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튜브에서는 이 UHD를 4K로 표기하고 있어요. 왜? 3840도 4000에 가깝잖아. 그래서 병행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 HD, QHD, UHD는 TV 규격이고요. 얘는 극장 영화 규격이라는 거.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비율은 우리가 16:9 비율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화면 가운데는 큰 거, 이게 16:9 비율이에요. 가로 1920에 세로 1080. 이게 비율로 계산하면은 16:9가 나옵니다. 그래서 16:9 비율 이용하고요. 이 4:3 비율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가 4:3 비율. 옛날에 배 뚱뚱한 브라운 TV 아시죠? 그게 4:3이었어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죠. 자, 됐고요. 자, 프레임. 자, 프레임은 우리가 보는 영상은 1초에 기본 30장의 이미지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빠르게.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게 영상인데 이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지가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퍼 세컨드.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지가 프레임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30fps, 즉 30장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극장 가서 보실 때는 24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영상을 영화처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촬영하실 때도 24프레임, 편집할 때도 24로 편집하시면은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자, 나머지는 여기 하면서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코덱까지 설명드릴까? 이 코덱이라는 거는 우리가 프리미어로 영상을 편집을 한 다음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하는 규격 방식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지 이 방식으로 H264를 이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영상 볼 때 이 방식으로 풀어서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상을 압축하는 규격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표준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H.264 또는 H.264라고 불러요. H.264. 그래서 영상 파일을 볼 때 뒤에 확장명이 MP4, MOV,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MOV를 아실 거예요. 이 두 개의 확장자가 이 H264 코덱을 이용하는 게 MP4와 MOV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 이 파일 확장명을 보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확장명이 이 MP4는 영상이다, MOV는 영상이다라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퀴즈. 이쯤에서 퀴즈. 뭐죠? 맞아요. 유치원생들도 아는 음악 파일이야. MP3. 자, MP3는 음악이다 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게 파일 확장명 코덱 규격이에요. MP3가. MP3는 음악, MP4는 영상. 그것만 기억해요. MP3는 음악, MP4는 영상. 끝. 쉬세요. 집에 갑시다. 나머지 내용은 내일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